자, 360페이지 제6절 가등기.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에서 가장 출제의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등기예요. 자, 가등기 한번 보면 가등기. 조금 어렵습니다. 등기법 자체가요. 2차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12문제밖에 안 나오고 뭐 2차 과목이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게 되면은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등기법의 가장 기본은 민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아무리 등기법을 공부해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따라서 등기법을 들어오기 전에 민법의 물권법을 꼭 한 번씩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부동산의 물권. 가등기의 개념은 이 부동산의 물권이라든지, 자, 부동산의 물권이라든지 물권 및 임차권. 물권 및 임차권의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변동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순위를 본등기 시에 순위를 청구권이라든지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즉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등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다?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을?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란다? 얘를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의 목적에 뭐라고 써있어?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 즉 대표적으로 뭐 임차권이라든지 권리지권,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했는데 소멸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무엇이다? 내놔 이거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만 존재하더라. 공동 신청에만. 단독 신청일 때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죠. 공동 신청일 때만 이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이 설정, 이전, 변경의 경우에는 전부 다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 이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 같은 경우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등기에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가부가 나오죠. 가등기에 가부가 나오는데 이 청구권이 가등기는 이 청구권이 시기부인 경우하고 시기부와 정지 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구권이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소멸하기 때문에요.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거 첫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나와 있죠. 시기부와 정지 조건부 가능한데 종기부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보존 등기 안 되죠? 보존의 가등기는 왜 안 되는 것이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보존의 가등기는 안 되고 밑에 뭐가 나와요? 처분 제한. 처분 제한에도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왜 가등기를 붙일 수 없느냐? 역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요. 보존할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전부 다 무슨 신청이에요? 전부 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어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나오는 것이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가능을 하고요. 이것이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서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이런 것들이에요. 등기원인 어떠한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부분은 뭐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청구권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일단 기본 과정에서 이게 어려우시면은요. 항상 머릿속에 이게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청구권이 공동 신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면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공동 신청이 아닌 단독이거나 그죠? 촉탁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다시 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A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매도인.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매수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인을 무엇으로 봐요? 매도인을 의무자로 하고 매수인이 바로 무엇이다?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등기를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여기서 매수인은 계약금 줘야 되겠죠? 중도금도 줘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현재 잔금을 A에게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죠. 돈 다 받고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잔금을 무엇하게 되면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를 누구 앞으로? 등기를 B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한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다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였는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해요? 가등기를 B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딱 합니다. 이렇게. B 앞으로 가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A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가등기 그 자체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부동산 처분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C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도 가등기가 있고 여기도 가등기가 있네요. 그죠? 이러한 등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을 이 중에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 중에 가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등기 역시 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수백 개, 수천 개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 361페이지 맨 위에 표에는 중복의 가등기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중복이 됐다.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거 이중의 등기라고도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의 가등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이렇게 얘를 이제 가등기 뭐라 그래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가등기 권리자라 해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둘이 가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는 가등기는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딱 4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4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이의 신청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의 신청에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단독 신청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권리자 B가 단독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의무자의 즉 가등기 의무자 이 가등기 의무자의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유일하게 등기법에서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다. 왜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등기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야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해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로지 뭐만? 가등기에만. 근데 의무자가 등기 협력도 안 하고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권자는요.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를 딱 합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는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냐 이거죠. 실행. 가등기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해당하는 구에 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구에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면 어디에다가?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면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구에다 하는 것이고요. 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타자기로 이제 손으로 수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백을 딱 뒀다고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되면 여백을 딱 뒀어요. 여백을 둔 이유는 무엇이다? 본등기를 해야 될 여백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등기부고 얼마든지 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삭제된 법이죠. 1번에 보시면 여백을 두지 않다. 종전에는 뒀지만 왜 뒀어요?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여백이 없으면 본등기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여백을 뒀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여백은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해당구에 하는 거고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 자, 해당구에 할 것이냐, 등기를 가등기를 해당구에 할 것이냐, 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본등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로.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하잖아. 그것에 대한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A가 있는데요. 1-1에 저당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렇게 B 앞으로 합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이 되는 거니까 부기등기죠. 그것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이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하는 것이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가등기는 종국등기의 효력을 가져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즉 물권 변동적 효력,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력 다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딱 두 개를 갖고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저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권을 무엇하고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무엇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효력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1번, 2번이 효력이고요. 3번은 뭐야?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종국등기의 효력은 없다 이거예요.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가등기도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잠깐 보시면 담보 가등기 효력은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쭉 넘겨서 보시면 365페이지 뭐가 나와요? 가등기 이전이 나오죠. 가등기 이전.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 가등기도 얼마든지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자,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도 얼마든지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가등기 이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이루어지고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그러면 가등기 이전은 왜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중개사법이라든지 지저법이라든지 공법 같은 경우는 왜라는 말이 별로 없어. 모르면 외우면 되는 거니까. 암기 과목. 1차는 이해 위주고요. 2차는 암기예요. 100% 다 암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해도 중요한 거지만 공법은 이해보다는요. 외워야 되는 거. 외워야 돼. 날짜라든지 모든 걸 외워야 되는 것이지 날짜라든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절차를 이해를 하지만은 기본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우선이에요. 공법은. 그래서 우리가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두 문자 따서 알려주는 게 뭐 두 문자. 두 문자를 따서 알려주는 이유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거 외우라는 거. 중개사법 교수님들도 두 문자 따서 많이 알려드리죠? 그 이해하라는 거, 외우라는 거야? 그 외우라는 거 그렇게. 그래서 2차 과목은 이해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암기예요. 암기. 그러나 유일하게 2차 과목 중에 조금 더 생각을 요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2차 과목의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등기법이. 왜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뭐다? 부기등기이기 때문에요.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것은 이전은 처분행위다. 가등기 이전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맞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니까 처분행위가 맞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무엇하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뭐가 아니다?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무엇을 해버려요? 등기관이 각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에서는 가장 핵심은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분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65페이지로 보시면 가등기 이전이라 하면 가등기상의 권리자가 가지는 청구권을 얘가 그죠? 3-얼마 1 해가지고요. 3번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C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 청구권을 C한테 양도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됐죠? 그래서 판례를 변경하여 가등기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이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럼 역시 이 C도 가등기를 이전받기 위한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가등기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도 가등기가 있고요. 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가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가등기의 무엇이라고 한다?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안데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에 무엇도 가등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보세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받기 위한 또 가등기도 역시 무슨 등기로 해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쓰여있어요?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더라.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이 되는데 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66페이지에 뭐가 써있어요? 가등기상의 권리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다만 거기 교재 써있지 않지만 무엇은 안 돼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361페이지. 361페이지 그 위에 가등기 가부의 표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뭐가 써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허용에는 뭐가 써 있어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같이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교재 367페이지로 와서 가등기 무엇? 말소. 자, 다시 가등기 이전은 가장 핵심은 뭐다?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거고, 가등기에 또 가등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한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쪽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무엇이 있냐면 말소등기가 있더라. 가등기 말소등기. 여러분들 12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등기가. 자, 가등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원칙적으로는 무슨 등기라고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죠? 항상 등기 자체는 기본 개념이 공동이에요. 공동신청이니까 가등기권자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공동신청이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무슨 신청이거든? 가등기 명의인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가등기 의무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돼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신청해가지고 가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가등기 명의인이 되는 것이고 권리자는 누구예요?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 소유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는 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가등기 명의인이고 등기 권리자는 기존의 가등기 의무자. 그죠? 그를 상대로 해서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는 어떻게 말소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가등기 명의는요. 저 그림상에서는 가등기 명의인, 저 그림상에서는 가등기 명의인이 B죠. 이 B는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가 확실히 가장 중요해.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면 소유권이면은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되고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말소의 대상인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단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B가 있고요. 여기에 1번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 B가 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명의인 여기서 B죠. 여기도 가등기 명의인이 B죠. 얘는 이 B는 언제라도 혼자 단독으로 얘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첨부하고 얘는 말소의 대상의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혼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면 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유일하게 등기법에서요. 유일하게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가등기 말소예요. 가등기 말소.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에 관한 등기별 정보를 첨부하여. 자, 얘 앞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별 정보를 준다 안 준다? 등기별 정보를 주더라 이겁니다. 자, 등기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등기별 정보는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보존, 설정, 이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보존은 가등기가 안 되지만 설정이라든지 이전은 무엇이 가능해요?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의 가등기라든지 이전의 가등기 할 때 등기별 정보를 준다 이거죠. 준다 이거야. 이때도. 그랬을 때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때 받은 등기별 정보하고 인감을 첨부하는 거고요.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은 필요 없대 가등기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이해관계인도 역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냐면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잠깐 보시면은요. 가등기 권리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됐는데 4번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얘는 이 경우는 얘는 이 마지막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B가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한 거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소유자가 B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한 것처럼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럼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면 혼동에 의한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더라. 단독.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뭐라고 썼어요? 가등기권자가 단독에 의해서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는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362페이지를 보시면 본등기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본등기. 자, 가등기에 대한 거 먼저 정리했었고 공동단독, 가등기 이전 언제나 부기, 그래서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되고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공동인데 예외는 가등기권자 명의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에 승낙서를 첨부한 가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때 그것이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첨부할 서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가등기에 기한 무엇이다? 본등기 쪽이죠. 본등기. 자,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무엇을 해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본등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의의에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 하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구비가 되면 횡선 아랫부분에 본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백을 하나 다시 만들어.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인데 그러면 이 본등기는 누구랑 할 것이냐 이건데 이런 형태가 발생하겠죠. 가등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가등기가 돼도요. 4번 해가지고 뭐가 가능해요? 4번에서 소유권 이전 C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본등기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은 본등기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해라 이겁니다. 본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그때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이 사람은 곧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본등기 신청 오른쪽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이며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받은 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2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자, 줄일게요. 줄여서 얘기하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요겁니다.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얘 권리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3 얼마? 3-1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이전이 돼버렸어. D 앞으로. 그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얘가 권리자이며 이 가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이 되면 얘가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지우고요. 그럼 A하고 원래 누구랑 가서 하는 거야? A랑 B랑 하는 거죠. 본등기를. 둘이 가서 이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적용하시면 돼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럼 여기서는 A-하고 누구랑 가서 하면 돼요? A-랑 B랑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A랑 누구랑 가서 하면 돼요? B-랑 본등기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A-하고 누구랑 B-랑 본등기 하면 되는데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가장 핵심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네요?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요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4번이더라 이겁니다. 4번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은요. 자, 얘 앞으로 가등기를 했죠. B 앞으로. 그럼 좀 전에 얘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줘요? 가등기 필증을 준다 이겁니다. 가등기 필증을 줘요. 그럼 이제 둘이 가서 이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얘가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되는 거야? 본등기 당시에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듯이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야. 그럼 의무자가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B가 가등기 할 때 이거 가등기 필증 받은 거 있겠죠? B가 가등기를 하고 받은 가등기 필증을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이 A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것이냐 이거죠. 누구 거 제출하는 거예요? A 거 제출하는 거죠. 왜? A가 의무자니까. 권리자는 등기 필증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고 유일하게 가등기 할 때는 있긴 하지만 이 가등기 필증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좀 전에 이쪽에서 했던 거.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되게 중요한 6번. 6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왜 본등기가 허용이 되지 않냐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어떤 권리자들의 의사 반영 없이 1인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6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7번이 그 내용이에요. 7번이 가등기의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공동으로 모두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하거나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본등기 할 수 있지만 일부가 가등기권자의 어떤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본등기의 조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다시 본등기 누구랑 해요? 기본적으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는데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가등기권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으나 전원 명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대괄호 3번에 보시면 본등기 후에 뭐가 나와요? 조치가 나오는데 이게 가등기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소유권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소유권만 나오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가등기에 의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더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것들 중간에 처분된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처분된 등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들이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양립할 수 있으면 남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무엇하면 침해하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하면 죽고 침해하지 않으면 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무엇한다? 말소한다 이겁니다. 이 경우 말소는 통상의 직권말소 방법과는 달리 말소를 먼저 하고 그 후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이해관계인 있음 29조 제2호에 의해서는 말소할 때는요 먼저 통지를 해줘요. 내가 말소하겠다. 근데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라. 근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에서 이 중간 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은요 그냥 먼저 말소라고 그걸 알려줘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은 말소하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그라미 2번처럼 공부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떨어져요. 사실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 내용만 봐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을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등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소유권을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또한 이 A는 또 얼마든지 제3자에게 용인물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등기도 다 설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라고 모두 다 뭐가 돼요? 얘를 침해하기 때문에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 것이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소유권 이전에 무엇?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이때 중간권은 다 죽는다 이겁니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왜 다 죽어요? 권리를 침해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중간에 낀 놈, 그거 공부하자. 중간에 낀 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는 B가 자기 명의로 저당권 설정에 무엇을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등기가 돼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용의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무엇도 할 수 있다? 저당권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저당권도.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역시 중간에 처분 등기죠. 끼었죠.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 개념으로 무엇이다? 다 삽니다. 다 살아. 왜?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것과 전부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1번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B 앞으로 딱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또 저당권 설정 D도 가능하고 3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2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저당권은 이중의 등기를 다 허용하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본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무엇을 가등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기타적으로 또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도 경제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역시 얘가 또 무슨 등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한다.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역시 이들은 뭐가 돼요? 중간에 이루어진 처분 등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 살고?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살고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무엇이 된다?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죽는다 이겁니다. 왜 죽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즉 침해한다라는 소리죠. 침해한다 이거다. 한번 딱 이런 것들은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딱 정리되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는 건 외우거나 이해를 못한 거고.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B명의로 딱 했습니다. 근데 2번 해가지고요. 얘가 가니까 임시적으로 한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죠. 전세권 설정 D 요거 가능하죠. 근데 3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이거는 돼야 안 돼. 전세권 설정 2는 안 되죠. 왜 안 돼?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에 전세권 안 되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가능하죠. 저당권.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에 전세권 안 되니까 얘는 죽죠. 얘는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 밑에 저당권 상관없잖아. 후순위로 남아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는 거죠. 그 핵심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다 죽고 저당권 설정에 의해서 설정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다 살고 용의물권 임차권에 대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어요. 그럼 뭐는 살아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산다 이겁니다. 예, 과거에는 시험 문제 이것만 나왔었거든요. 이쪽 부분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2, 3년 전부터는 이쪽 부분도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쪽 부분도.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더 요거 하나 더 보자고요. 여기 쪽에서. 그러면 옛날에 이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과연 중간에 처분된 등기는 다 죽느냐? 기본적으로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요 바로 앞에서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잖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무엇하는 금지하는 무엇이 가능해요? 가처분의 등기도 할 수 있자 이거죠.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돼도 본등기를 해도 이 가처분의 등기는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해 이것에 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가등기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해 가등기와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은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할 수 없고 당연히 니은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것은 말소할 수 없고요. 그죠?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평가되는 대항할 수 있는 가등기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있으면 역시 말소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다면 뭘 찾으면 돼요?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거를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상속등기는 죽을까 살을까? 상속등기는 중간에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죽어요. 왜 죽냐면은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로 했는데 A가 사망했어요.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 다시로 됐어요. 이렇게. 얘가 본등기를 합니다. 그 얘가 소유자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양립할 수 없으니까 죽어야 돼요. 상속등기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가 돌아가시면 굳이 A 다시로 상속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해도 죽어요. 됐죠? 요거. 그래서 다 죽고 일단 지금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아 요것만 알아. 다 죽는구나 그냥. 일단 다 죽는다. 나중 얘기고 다 죽는다. 근데 가등기보다 선순위는 산다. 그죠? 그리고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사는구나.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고 어느 정도 등기법이 정리가 되고 좀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과정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빠졌던 내용들을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면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